설명할 때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좀 쉽게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 하나만 저는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일이 굉장히 심플한 게 제가 설명한 게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요거 설명하는 것만 요 책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아 이거 어렵지 않겠구나. 오늘 제가 한 내용들 제가 녹음한 거 있는데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녹음판 파일까지 듣다 보면 마스터가 빨리 되겠죠. 그렇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자, 책을 넘기면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현금 흐름의 잡음이 나오죠. 저희가 표현할 때 자, 그냥 설명할게요. 저는 돈에 대한 관심이 다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 돈의 성격이 있더라고요. 돈이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빠 가난빠 나오는 돈의 흐름. 돈이 다 모든 돈들은 이 4분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대표님이 갖고 있는 돈의 성격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월급쟁이 생활을 11년을 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공간은 이 공간이더라고 하면서 봉급생활자를 보여주면서 이 생활을 평생 동안에 내가 한다는 가정하에 65세 이후의 노후를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평생 월급쟁이 생활로 살다가 65세를 맞이했을 때 1% 정도만 성공을 하고 한 4% 정도만 그나마 먹고 살고요. 22% 정도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조차도 일자리가 없으면 한 73% 정도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남한테 친척한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결과적인 통계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활에 내가 5% 안에 들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5%는 어떤 거예요? 성공하거나 먹고 살만한 정도. 아니 65세 이후에도 그럼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할 능력이 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조차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공간 안에서는 삶을 영위할 수 있거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말 그대로 내가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자영업의 통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영업자 자체가 성공하는 게 5%, 그나마 확률이 높네요. 현상 유지가 한 10% 정도 되고요. 5년 이내에 도산할 수 있는 확률, 망하는 게 85%라고 해요. 그런데 자영업조차도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나 또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큰 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내가 5%, 15% 안에 들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조차도 어렵겠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단순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직업분들은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돈에 대한 성격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말 그대로 내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늙거나 병들면 수입이 끊기는 수단이 끊기면 수입이 끊기는 안 아플 자신 있거나 안 다치거나 안 늙을 자신 있으면 이 공간에 머무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언제든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거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게 부자들이 이야기하거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가가 있어요. 투자가라는 게 뭐냐면 돈이 돈을 버는 자산이 자산을 버는 성격이 투자가인데요. 만약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쉽지 않은 기회가 될 거고 만약 이 투자 안에는 성격이 돈의 성격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돈이에요. 만약에 권리 수입이나 인세 수입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임대수입 받으시면 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 수입 성격이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책을 쓰거나 음악을 짓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물려준 게 없으면 그조차도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이쪽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투자가는 제껴두고 그 위에 뭐가 보이냐면 사업가가 보이죠. 사업가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자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이 돌아가서 자동적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걸 사업가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사업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백종원을 생각하면 백종원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브랜드가 됐죠. 근데 우리 일반적이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백종원이 능력은 없어. 근데 또 사업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업 모델을 내가 구입하는 거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는 매뉴얼이 있어서 성공 모델링이 다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뭐가 들어가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비라는 게 들어가죠. 뭔가 구입해서 쓰니까 비용 지출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조차도 그림의 떡이요. 그런데 사업가 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시스템적인 매뉴얼이 있고 사업 모델인데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사업가 모델로서 가장 기회로 보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밑에 걸 보여줘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모델이고 정말 만약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변에 보면 네트워크에서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없죠?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그게 머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네트워크 모델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 개념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분야에 성공할 만한 조건이라는 게 다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제품 보상을 멀티로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제품만 좋아서 사업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만 유명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회사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은 회사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및 안정성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소비자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안에 들어가야지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가 그 회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 또는 안정성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회사나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가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능성이나 시장 규모가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회사라고 하면 그만한 안전성은 이미 개런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안정성, 말 그대로 어떤 위험 리스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내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서 그런 보안 장치가 있는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1인당 피해 보상 규정이 사업자는 돈 500만 원까지 소비자 600만 원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 제도 장치 안에서 보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형태 안에서 회사 선택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주고요.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전문성, 기능성, 재구매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제품을 쓰고 없어지는 걸 선택한다고 하면서 그때 미팅할 때 테이블 안에서 책상을 갖고 얘기해요. 이거 재구매 나오려면 언제 나올까요? 물어봐요. 포개지기 전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럼 이걸로 사업 모델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의 소진 사이클대로 내가 10년 뒤에나 20년 뒤에 재구매가 나온다고 하면 사업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쓰고 없어져서 매달 사이클이 한 달마다 재구매가 필요하다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돈의 회전율이나 사업 아이템이 훨씬 더 좋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템조차도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 아니면 안 돼 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만의 고유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품질 개런티가 가능해야 되는데 어디 뛰어다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 생산을 하는 그 회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 70%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유수하나는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에 대해서 누구나 합리적이게 일을 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원하는데 그것들이 형평성이 보편타당하게 설득 가능한 보상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돈은 유통에서 도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예전에는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물건을 샀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중간 단계 거쳐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조차도 이제 단순화돼서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인터넷 쇼핑 모델 안에서도 저 같은 소비자, 저는 어떤 소비자냐면요. 저는 지마켓 옥션에서도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제가 직접 거래해서 몇 개까지 살 건데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더 싸고 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 무엇을 원하냐면 옥션이나 지마켓도 중간 유통 플랫폼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내가 또 내는 거잖아요. 굳이 그거 내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은 뭘 원하냐? 산지 직송, 직거래,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이 소비자의 지금 현재 트렌드다. 그러다 보니까 유산화에서도 가장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가장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 소비 형태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네트워크 회사는
직접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업종을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회원 직접 판매업이라고 부른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줘요. 그리고 이 회원 직접 판매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업인데 이 업종의 규모가 국내에 어느 정도 규모냐면 5조 정도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5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시죠? 라고 하면서 치킨 시장 전체가 2조대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라면 시장이 2조대예요. 전체 라면 다. 얼마나 큰지가 보이시죠? 치킨만 가도 보이시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5조의 매출에서 법적으로 수당을 38.5%를 풀어주게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단순 계산만 해도 이익률이 수입으로 환산되는 율이 2조에서 3조 가까이 되는 이 시장을 사람들이 몰라서 이익이 2조이거나 3조인 시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2조인 치킨 시장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파악과 기회에 대한 것들 느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규모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5조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뭐가 그 5조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럼 5조 매출 중에서 여기 보시면 1위가 뭐죠? 영양제죠. 51%, 2위가 화장품 22%, 3위가 생활용품 17%예요. 그러면 아이템을 선택할 때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또 질문을 해요. 자, 매출 규모가 큰 걸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17%짜리 갖고 싸우는 게 낫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문성에 기반을 했을 때 유산화는 52%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제 전문 기업으로 48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 거고 이 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이 생활용품 회사들에서도 영양제를 만드는 거고요. 화장품 유스킨 회사에도 영양제를 만들면서 이 시장을 점점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이 영양제 아이템 자체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사업 아이템도 전 연령대 전 성별이 다 필요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장성도 있고 앞으로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앞으로 영양제는 더 먹을 시장이라는 얘기도 해주고 웰니스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해줍니다. 또 하나 이 영양제 시장 자체는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의사나 약사들만 관여해서 웰니스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전문가인 우리도 전문 제품이나 전문 브랜드를 통해서 이 시장 안에서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또 하나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할 때 제가 무슨 설명을 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밥 세 끼 먹고 쓰고 닦고 똑같은데요. 수명도 인구도 줄어든다고 하죠. 근데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 수명이에요. 그러면 만약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늘어나는 시장 안에 기회가 있겠죠. 라고 하면서 80세 살던 사람이 100살을 살고 100살 사는 사람이 14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뭘 원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거 안에 기회가 있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나 유산화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업계 안에서 3,20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지금 해마다 2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현재 국내에서 7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 2, 3, 4, 5, 6위 잡다한 거 다 팔면서 1, 2, 3, 4, 5, 6위 하는 회사랑 전문성 하나 갖고 영양제 하나만 가지고 연간 1,500억을 하는 건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고요. 또 하나 비유를 할 때 우리 김밥나라나 김밥천국 가게 되면 종류는 많지만 이렇다기 맛있는 거 없죠. 하지만 일상 칼국수 하나만 가지고도 맛집으로 줄을 서서 나래비로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전문성에 기반한 것들만이 가장 고객 만족과 소비자들 니즈 맞출 수 있다는 얘기도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안 보고 잘하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산화는 48년 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걸 연구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진단의학, 우리가 질병을 병이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시약을 전 세계에 30여 종을 개발해서 상용화시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소 출발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전문성의 기반은 48년이고요. 유산화 브랜드가 나온 지는 30년이 됐는데 왜 유산화 브랜드가 나오게 됐냐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면 인체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 인체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세포 배양 과정 안에서 세포가 영양 상태만 좋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병을 진단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미 본인이 진단 이야기에서 최고의 위치에 가져갔지만 진단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개발을 통해서 느낀 게 뭐였어요? 세포는 영양 상태만 좋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더니, 그러면 영양 상태만 좋은 거 유지만 하면 될 텐데 시중의 영양제들만 잘 챙겨 먹어도 될 것 같았는데, 시중 영양제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포 배양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세포 배양을 할 수 있는 포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체 세포가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브랜드가 나온 게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드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영양제라고 다 똑같은 영양제가 아니다. 오늘 비타민이나 이런 데서 좋은 어떤 성분이나 정보가 나오면 다음날 홈쇼핑에서 나오는 게 이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능이나 성분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 바로 동결 건조해서 분말 형태든 태블릿 형태 찍어내는 게 이 시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양적인 거에 대한 공급이 되게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세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세포영양 전문 회사에서 브랜드를 나오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나온 지가 30년이 됐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전 세계에서 24개국안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해줍니다. 밑에 보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했대요. 이렇게 표현해줘요. 자, 어떤 브랜드가, 어떤 전문가가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얘기를 강조 한번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 부분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받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기술력은 기업 오너 자체가 전 세계로 저명한 미생물학자 전문가로서 마인드 자체가 전문성에 기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념을 갖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옆에 보시게 되면 유산화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회사고요. 미국 유타주는 세계적 청정 지역이라서 미국 유타주 내에선 전 세계에 많은 회사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미 유산화는 전 세계 24개국에 오픈돼서 지금 30년간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라는 얘기 해주면서 24개국에 대한 컨셉을 설명할 때 전 뭘 얘기하냐면 30년간 24개국에서 검증받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들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만 설명하잖아요. 저는 30년간 문제없이 전 세계에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검증받고 인증받은 브랜드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만큼 검증받고 이미 통용화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평가받은 기준 안에서 사업 기회도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해줘요. 그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검증하는 확인시키기 더 좋은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조그만 구멍가게 아니고요 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유산화는 전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순 상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장률 60배 이상 성장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인정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가 말 그대로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몇십억이 낙찰될 만큼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견해가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이 사람이 기업을 평가를 할 때 향후 롱런하거나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를 꼽을 때 우선순위를 봤을 때 5개 회사를 고르는 것 중에서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리버 같은 큰 대기업과 함께 유일하게 네트워크 회사,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 회사 웰리스 브랜드를 꼽은 데가 유산하다라고 표현해주면서 그런 차별성에 대한 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가지고 말 그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건 기능성인데, 좋다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느낌인데,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제품이 기능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뭐죠? 의사들이 내 병증에 맞는 내가 필요한 전문 처방을 내려주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건데,
모든 의사들이 모든 병지에 맞는 전문 의약품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참고해서 보는 약전이라는 게 있어요. 코리안 킴스라는 게 있고 동남아시아 밈스가 있고 캐나다 CPS, 미국은 PDR 같은 게 있는데 그 전문 약전에 약품처럼 기능이 인증받아서 등재가 되어 있는 식품이라고 하면 신뢰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주면서 기능성에 대한 검증이 객관적인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똑같이 제품을 먹었는데요. 먹었는데 전 효과를 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본인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있나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 삼아 이런 거죠.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저한테 문제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멘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이 머리 안에 자꾸 내 느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해주면서 넘어가요. 확인해주고 뭐라고? 기능성. 저는 항상 전달할 때 이렇게 컨셉을 딱 그 사람이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상징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출발을 해요. 앞에는 공신력 이런 식으로. 그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능성을 평가받거나 좋은 브랜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전 세계 수많은 영양제 브랜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걸 원하는 게 우리니까 유산화는 전 세계에 16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비교한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 안에서도 가장 높은 생체 활성 점수와 기능 점수와 시설 점수를 받은 회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책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인데요 하면서 여기 타이밍에서 서플리먼트를 꺼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건 3판을 보여드려요. 왜냐면 숫자가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판 안에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게 있죠. 말 유명한 거, 센티륨, GNC, 허벌라이프, 뉴스킬 이런 거 등등.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때는 뭘 보여드리냐면 낮은 것만 보여드리지 않고요. 센티륨을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뒷장 2장 정도 넘기고 나면 더글라스가 보여요. 더글라스 95.6%짜리를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거기 독성 있는 걸 한 번 더 찝어드려요. 비타민 A 표시되어 있는 거 숫자를 기억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 기준은 뭐냐면요. 서플리먼트 설명할 때도 낮은 것만 계속 보여주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몰아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공식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주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식력 있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주고 객관성을 부여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페이지가 다 똑같은 가격이라면 뭘 드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들이 선택하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보여줄 만한 걸 픽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이게 낫겠나요? 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나중에 됐을 때 유산화를 펼쳤을 때도 제일 좋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게끔 많이 하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여러 개를 다 보여주다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책을 근데 유산에서 만든 거 아닐까라는 마음에 머리에 물음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은요. 전 세계 지금 20년간 전 세계 4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되면서 전 세계 통용화가 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고해서 보는 책이고요. 국내에는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고 국내 정부 도서관에 진열돼서 대여되는 책이고요. 의사들이 세미나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객관성이 없다거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 1600개 이상 되는 브랜드에서 이 책을 출판을 20년간 지속적으로 하게끔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출판금지 가처분을 내리든 전문 소송에 들어와서 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12개의 기관에서 12개의 그 기관 혼합 표준을 만들어서 가장 전문적인 해낸 책이기 때문에 가장 유일무이하게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으로 통용되고 있다라고 알려줘요. 책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강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여줘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확인시켜줍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미국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1년에 2,000번 이상 심장수술하는 미국에서 연예인만큼 유명한 닥터 오즈라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있어요. 편의점에 가서 미국 내 마트에 돌아다니시면요. 편의점이나 책 진열되는 거 이분을 표지로 한 책도 많을 만큼. 자, 이분은 ABC 방송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쇼를 하는 분이에요. 이미 연예인처럼 자신의 이름이 표준화 되어 있는 분.
이런 전문가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로 유산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마이런스 박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랑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나올 때 건강검진 받고 인터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 것만큼 그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도 자신있게 강조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유산합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전문가가 인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만족도나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브랜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내 컨슈머 랩이라고 해서 소비자 인증단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에다가 기업이나 어떤 기관과 단합하지 않고 가장 객관성 있는 정보를 공시하는 기관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작위로 제품 수거에다가 순도, 용해도, 분해도, 강도, 함량 같은 것들을 검증해서 인터넷에 아예 공시하는데 여기서도 6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유산납니다 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표현할 때 소비자 컨슈머랩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니까 저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우리나라 소비자 고발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조금 더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많이 먹지만 몸이 자산인 전문가들이 몸이 자산인 프로들이 선택해서 먹는 브랜드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몸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선택해서 먹는 브랜드고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임팩트와 효과성을 있는데 안전한 거. 어떤 기준을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제품을 선택해서 먹는 수가 현재 5,600명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안전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도핑에 안전하고 만약에 도핑에 걸릴 경우에는 현금으로 12억을 지급 보증하겠다는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농구협회 공식 후원사이기도 하고요. KT 위즈 후원사이기도 하고 황대현 선수부터 우리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스포츠 단체들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전문성과 이런 품질을 개런티할 수 있는 이유는 유산화에서는 전문성의 기반인 연구진 보유가 전문 연구진만 85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생산 위주이기 때문에 연구진 보유가 없습니다. 자, 특히 의학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위원단처럼 의뢰해서 데이터를 받는 경우는 많아도 자체 R&D팀을 갖고 있는 게 흔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자체 연구진만 해도 85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연구진의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정부 프로젝트를 할 때 연구에 참여할 만큼의 전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5명이고요. 현재에는 어디까지 연구가 지금 참여되고 있냐면 말 그대로 우리 동양의 한의학 쪽에서 태음인, 소양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적 전문가까지 지금 합류를 해서 체질학까지 합류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영양 수준이 아니라 세포 시그널링까지 해서 우리 인센서리 기술을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제품이 몸에 들어서 어떤 상호작용까지 하는데 기여하는지까지를 연구해서 반영하는 전문성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표현해줘요. 그래서 강조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최상위층에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10년간 이 정도의 회사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문성의 강조 여기서 많이 해주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병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해주고 산업의료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산업의료연구소는요 2000년대에 설립된 전문병원인데요. 어떤 전문병원이냐? 대체의학 전문병원으로 비타민과 해독치료만 가지고도 중증 환자들이나 암 환자를 케어한 걸로 유명한 병원이어서 2006년도에 KBS 9시 뉴스에서 기획보도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굳이 9시 뉴스에서 멕시코까지 쫓아가가지고 기획보도할 만큼 그런 병원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가시게 되면 비타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개인의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맞춰서 유산 비타민을 처방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현재 갔을 때 스토리 여기서 풀어주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갔을 때 암 환자들을 봤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되게 많더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을 알지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봤더니 암 환자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여기 가게 되면 그 시설에 있는 동안에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 100일까지 관리를 같이 해줘 영양제를 90일치를 줘요. 그런 스토리 같은 걸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이 사실 이렇게 2000년대 설립돼서 벌써 20년 넘게 임상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에 기반한 임상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또 하나 이게 상업적인 목적의 병원이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가시게 되면 어느 곳에 유사한 로고 하나가 없다고 얘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기업에서 돈이 있으면 병원 정도는 그냥 설립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 얘기를 해주고요. 여기 가시면 영양제 처방할 때도 영양제 자체가 저한테 줄 때 지퍼백에 넣어줘요. 페이스백도 다 뜯어져 있는 상태고, 유산균도 스틱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로고가 안 보이게. 자, 저희가 이 회사를 신뢰하거나 존중하는 이유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전달하는 걸로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얘기해주면서, 이게 세퍼레이트, 독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 한번 강조해줘서 클리어하고 명료한 느낌을 더 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와 더불어서 저는 기업은 사회로 받은 이익은 돌려줘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만 가지고도 도네이션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재단을 운영을 통해서 회사가 사회로 받은 이익을 돌려주는 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재단 운영비도 절대로 말 그대로 기부금에서 쓰지 않고, 기부금은 전체가 다 현장에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제가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갔을 때도 유산화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교회나 현재 병원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 봉사활동 했던 일화를 설명해 주면서, 마찬가지 성격으로 가치 중심의, 본질 중심의, 그리고 각 세퍼레이트 독립된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이 정신에 대한 강조를 여기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부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저희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많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무상병원이 3군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말라위도 있고, 아프리카 우간다도 말라위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는데, 이 병원들에도 어디를 가도 유사한 로고가 하나 없어요. 그냥 웬치 메디컬 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되게 신념이 되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모든 업계에서는 탁월함을 인정하는 각종의 인정이 있을 텐데요. 이 분야에도 최고가 있겠죠. 이 자기만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만 해도 저희가 700개 이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황금 사자상이 뭔지도 몰라도 그게 그 분야에서 최고기 때문에 우리 봉준호 감독 여러 사람들 인정해주는 것처럼 이 분야에서 최고상만 700개, 1등만 700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따지고 고르고 따지고 따져도 파이널 초이스 유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 설명하면 전반적으로 회사적인 거에 대한 공신력이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다 강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영양제를 먹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페이지 넘기시면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를 영양제 설명하듯이 주작창 설명하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모두가 원하는 게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몸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몸의 최소 단위 세포가 원하는 게 영양소다. 세포만 잘 관리해주면 된다. 근데 세포가 뭘 원하는지 봤더니 밑에 있는 7대 영양소만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걸 찝어줘요. 이해가시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순환을 높이고 염증을 낮추고 영양을 공급하는 건데, 그 영양을 뭘 공급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7대 영양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는 잘 먹는다? 밥, 빵, 고기는 잘 먹는데 뭐는 안 먹는다? 과일, 야채는 안 먹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백, 탄수화물, 지방은 많이 먹는 데 비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다. 근데 과일, 야채를 난 잘 먹는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과일, 야채도 예전에는 밥만 잘 먹어도 됐는데, 그래도 충분했는데, 잘 먹고 있는 과일, 야채의 값어치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냐고 하면, 사과 하나 먹어도 괜찮았을 게 지금 26개를 먹어야 될 판이고, 시금치 한 단이 18단을 먹어야 될 판이고, 귤 하나가 21개를 먹어야 될 판이고, 배 한 개가 8개를 먹어야 될 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밥만 잘 먹어도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여기서 깨줘요. 그리고 영양소의 감소율이 이 지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자가 지금 100% 감소됐거든요. 밑에 표 보이시죠 지금? 전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럼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토양 자체에 미네랄 고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 전 시골에서 출신인데 시골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자, 땅을 갈아엎고 나서요. 벌레 먹은 배추 싫으시죠? 그러니까 땅에서 벌레 먹지 않기 위해서 땅 갈아엎을 때 해충 방지제부터 제초제까지 다 뿌리고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땅의 양분의 공급원은 뭐냐면요. 땅속에 벌레들이나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양분을 만드는 건데 벌레가 존재하지 않으니 동물 산채 분해든 낙엽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미 땅은 죽은 상태인 상태고 농약 같은 거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인데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자라나려고 하면 양분이 필요하겠죠. 누런기 뜨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뭘 넣어요? 요소나 질소 같은 화학 유기물을 넣어서 지금 드시고 계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화학적인 화합물은요, 내 몸의 구성과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계에서는 흡수나 수용이 아니라 배척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화학 비타민이나 화학적인 그런 영양소들은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음식 갖고는 보충하기가 어렵고 그게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하면서 여기 보시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잘 먹어도 얘네가 소화 분해고 된 다음에 얘네들 내 몸에서 에너지를 전환시켜 주거나 쓰이게 활동하기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이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부족해서 지금 혈관 타고 돌다가 쓰이지 못해서 지금 몸에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한번 강조를 더 해주는 편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찍부터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요. 자, 여기 있는 페이지를 저는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요. 벌써 20년 전부터 하버드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식품 피라미드를 내놓으면서 이 정도의 음식은 매 끼니마다 먹어가면서 무조건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들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긴급함을 줘요. 20년에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선진국에서 이미 벌써 이런 문제를 인지해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 광고가 영양제 광고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필수다 라고 얘기해주고 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끼 50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챙겨 드시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먹어야 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영양제를 그럼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는데 영양제 고를 때 선택 기준이 아까 50까지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하면서 다양성, 균형성, 효능, 생체 이용률, 안전성에 기반한 것들을 선택해서 드셔야 됩니다 라고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설명 끝났죠? 그러면 항상 그럼 뭐부터 먹어야 되느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항상 기본이 되는 거는 기본 영양 에센셜이라고 얘기하면서 종합 비타민을 기반해서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기본을 챙겨 먹으면서 다른 걸 챙겨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안경 쓰신 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눈이 안 좋으시고 눈 영양제 드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눈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시게 되면 눈 영양제가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아연 이런 것들은 딴 데서 땡겨 쓰다 보면 나는 그 긴급하게 개선하고 싶지만 다른 데서 땡겨서 쓰다 보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영양을 챙겨가면서 개별 맞춤으로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걸 타겟 영양으로 옵티마이저 챙겨 드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줘요.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서 눈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항상 베이직이 들어가게. 베이직이 왜 들어가지 일 못한 상태에서는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종합 비타민을 먼저 챙기게끔 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하면 유산화는 몸을 연구하고 몸을 이해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계통별로 관리하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화기 계통, 골격 계통이 색깔 구분되어 있는 걸 한번 강조해 주면서 이렇게 효과를 보시려고 하면 계통별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효과 볼 수 있게끔 안내해 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식사 대체식에 대한 부분들, 영양적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잘 못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나 영양 공급원으로 이런 식사 대체식이 나오고 있고요. 영양 보충식, 환자 보충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에 관한 부분까지도 여기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스태프에 관한 설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요, 당연하게 사람들이 화장품은 기능성을 원하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냐면 기능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자, 저희는 셀라이브가 뭐냐면 셀 얼라이브, 세포를 살아나게 하는 컨셉으로
화장품을 만듭니다. 피부도 세포잖아요. 피부는 내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서 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세포를 본연의 힘을 깨우고 살아나게 만드는 걸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왼쪽에 보시는 안 좋은 것들 있죠. 그래서 안 좋은 것들 가져가고 있는 문제점, 여성암들의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의 원인이 보존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 파라벤의 자체가 유방암 환자들 10명 중 8명이 파라벤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그 결과치도 얘기해주면서 안전성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르기에 예민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다 통과됐다는 걸 찝어줍니다.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다 통과되어 있고, 컨셉도 세포를 살아나게 하는데 기능성은 쓰자마자 30분 안에 수분이 180% 증가하는 임상이 있고요. 3시간에 탄력이 2배 증가하는 임상이 있는 화장품인데 가격은 3, 4, 5, 6만 원대입니다.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구구절절 설명 안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샴푸 나오죠? 탈모 시장만 해도 1000만입니다 라고 해서 시장 부를 먼저 설명해요. 탈모만 1000만이에요. 탈모 시장만. 그러면 1000만 시장에서 자 탈모에 도움되는 유효 성분이 15가지 이상 들어가 있고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샴푸나 컨디셔너가 18,000원대예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아토피 건설에 도움될 수 있는 보습에 탁월한 제품 들어가 있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템적인 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하면서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게 되면 다이어트 시장이 전 세계로 60% 이상 되는 엄청난 시장이고, 요즘엔 남녀노소 누가 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비만에 대한 컨셉을 이걸로 설명해주고 살이 찌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비만 하실 때 뭐냐면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영양제 먹어야 되는 필요성도 설명해주고 독소에 대한 배출, 그래서 해독이 단순 다이어트가 아니라 해독이 필요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 배출을 통해서 내 몸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얘기를 해주고, 비움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해주고, 내 몸이 개선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개선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의 확보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당장 무슨 약처럼 바로 먹고 바로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세포 재생 주기를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지하게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뭐 조금 더 길게 원해. 뼈, 근육, 장기세포가 다 바뀌길 원해. 그럼 며칠 해야 돼? 200일. 그렇게 해서 기간적인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기능 개선을 원할 수 있게끔 컨셉 잡아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체형이 살이 잘 안 빠지는 본인이 어떤 체형인지에 대한 것도 파악하게 해서 다이어트 컨셉을 잡아줍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내가 주구장창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일방적인 설명에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본인들의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문지다듯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상태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체크하다 보면 보통 4개, 5개 이상 다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밑에 보게 되면 밑에 보면 4개부터 6개까지 뭐라고 나와요? 위험합니다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표준화되어 있는 거 위험합니다. 내가 뭘 골랐는지 잘 모르잖아요. 리퀘스트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나오면 본인이 인지해서 뭘 해야 된다는 의지가 생기죠. 의지가 생겼을 때 무엇을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산화 다이어트의 컨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GI 다이어트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몸을 본인의 힘을 깨우는 걸 알려줍니다. 또 넘어가면서 아까 비움에 대한 강조했죠. 그래서 유산화 다이어트는 비움이 컨셉이고 클린이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줘. 그러면서 세포, 간, 장, 혈관 모든 걸 케어하는 데 있어서 컨셉이고, 용화 비타민이 들어가는 이유, 전체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몸의 기능 개선에 관여하고요. 심장, 신장, 폐기능을 강화하고 몸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고요. 간 기능에 도움될 수 있는 밀크시드 들어있는 게 들어가 있고, 4가지 독소나 해독작용, 살균작용하는 성분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과 혈관에 도움될 수 있는 피를 맑게 해주고, 요거 2알이면 와인 11병을 먹는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강조해주고, 장에 도움 유산균에 대한 거 컨셉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다양한 효소들, 진정과 그 다음에 면역기에 도움을 주는 설명해주고, 여기를 왜 구구절절 설명하냐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디톡스 하는데 60에서 70 들어가요. 60에 70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들려고 하면 뭘 설명해줘야 돼요? 이걸 먹었을 때 기대치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짧게라도 이렇게 장황하게 보여도 다다다다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포, 간, 장, 혈관이 해독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이걸 선택하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컨셉 안에서 밥은 왜 굶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몸에 있는 독소는 다 요거 관리 못해서 생긴 거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외부 독소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청소하고 있는데 쓰레기 끌어들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음식적인 것들이 정말 필요한 영양만 밸런스 있게 마치 공급되어 있는 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개선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로 컨셉이 잡혀 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하는 데 있어서 비용 60, 70 들어가는데 항상 강조해 줄 때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어봐요. 영수도 몇 살이세요? 43이요. 그러면 반몇 년 정도 사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반몇 정도 사셨는데 몸에 좋은 것만 드시진 않았겠죠? 몸에 땡기는 데 드셨을 텐데 내 몸에 각종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오래 가지고 살기에는 앞으로 반백 년 더 사셔야 되는데 중간 점검하고 청소하고 가셔야 되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뭐 기계도 물건을 오래 쓰면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기계도 고쳐 쓰거나 청소하고 쓰지 않으면 망가져 안 망가져?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하고 개선돼야 될 타이밍인 거고 지금 타이밍에 정비해 놓으시게 되면 제가 똑같은 제품 설계를 해서 컨셉을 잡아서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컨설팅을 해봐 드렸는데요. 누가 효과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젊을수록 좋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몸 자체가 회복력과 재생력이 있을 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걸 하시는 게 가장 같은 비용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나서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긴급성을 주지 않으면 흐지부지 끝나요. 그리고 자 보약을 먹어도 한두 제 먹으면 5, 60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 몸 전체를 50년 동안 방치했던 걸 청소하고 대청소하는데 우리 집 청소하는데도 청소비 얼마 들어가요? 전기달 이런 데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몸에 대한 투자를 이 정도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 몸을 이 정도 청소하시는데 60, 70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하면 다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상대를 설득도 하지만 이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같이 강조하고 넘어가요. 자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유산하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대한 기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본인 몸을 잘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체중 감량을 시켜서 몸의 손상도도 낮추고 효과성도 높인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살 빠지는 게 아니다. 비울 때는 저는 절대로 디톡스 할 때 살 빠진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요. 비우는 걸 살 빠진다고 얘기를 하면요. 살 빼는 걸 시작했다 만족도가 떨어져서 비우는 거의 효과는 기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저는 비움할 때는 살이라고 얘기 안 하고 독소만큼 빠진다고 얘기하고 저는 1kg도 안 빠졌어요 얘기해요. 어떤 사람 9kg도 빠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기대치가 편차를 아예 그냥 얘기해주고 정말 본격적으로 살을 빼려고 하면 그 다음 주 2단계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산은 비움과 저는 다이어트를 분리합니다. 디톡스는 일주일 프로그램이 한 6, 70 들어가고요. 다이어트가 한 100만 원 들어가 이렇게 설명해요. 다이어트 7주가 100만 원인데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여자분들이요 1kg가 10만 원이에요. 10kg 빠지는데 100만 원 들어갈 건데 쓰실 것 같아 안 쓰실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해요. 쓸까요 안 쓸까요? 무조건 써요. 무조건 써요. 이유 없습니다. 10kg에 100만 원 무조건 씁니다. 여자들은요? 네, 무조건 써요. 이유 없어요. 자, 여기 여자분들 계시는데 써요, 안 써요? 써요. 100%예요. 여자들한테 살은요, 평생의 수건이에요. 근데 10kg면요, 다이어트가 말 그대로 이영자가 아이유 되는 느낌이에요. 자, 미안해요. 자, 어쨌든 드라마틱한 최고의 성형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린 건 뭐냐면 컨셉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160이나 설명하는 게 와닿아요. 다이어트 100만 원이나 설명하는 게 와닿아요. 효과가 틀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까지 안 해도 디톡스는 먼저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160을 썼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져도 디톡스의 효과는 따로 설명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게 하고 어차피 카드 6개월, 8개월 무이자할거가 다 되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이거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용에 대한 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데 비용을 저는 어떻게 상쇄하냐면 2달 동안 영양제가 풀로 다 들어가죠. 종합 비타민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원래 이거 아니어도 영양제 먹었어야 되는 거죠. 오메가 먹었어야 되는 거죠. 유산균 먹었어야 되죠. 혈관 관련도 먹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몸에 대한 투자하는 비용을 여기서 하는 거고 식사 이거 아니어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죠? 한 끼 기본 10,000원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 안 먹죠? 일주일 동안 식사비만 21만 원이에요. 37에 21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사람이 돈에 대한 게 추가 지출이 아니라 원래 썼던 걸 대체하면서 조금의 추가를 더 쓰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느낌이 들게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플랜 푸는 거예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사업 설명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전략을 저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먹고 쓰고 저는 만약 이걸로 일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비전문가였고 항상 제 스토리를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비전문가고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었다. 그래서 나름의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한 거냐면 사람들은 돈을 더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팔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더 쓸 항목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평균적으로 4인 가족 기준을 봤더니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더라.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4인 가족 기준 평균적으로 화장품 얼마 쓰실 것 같으냐라고 얘기하면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쓴다더라. 본인이 얘기 안 한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럼 내가 그냥 얘기해요. 평균 제가 통계냈더니 5만 원, 10만 원이 통계예요 라고 얘기해요. 샴푸 바디 제품은 3만 원에서 5만 원. 탈모임은 더 쓰시기도 하더라고 하면서 자꾸 기대치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게 하고 저는 작게 불러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부르면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늘 작게 부르고 그 사람이 더 생각하게끔. 자,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도움 목적으로 쓰는 거 뭐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비타민, 홍삼, 한약, 과일, 녹즙, 우유, 유산균 등등.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거 다시 답답하시면 돼요. 자, 경고.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걸로 설명할 때는 항상 무슨 얘기냐면 우유를 얘기를 하고요. 과일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건강에 그렇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각종 즙 종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우유를 드시는 이유가 목적이 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 우유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왕 음료 먹는 것보다 우유가 먹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유만 20만 원 먹는 집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유를 먹는 목적이 우유가 칼슘이든 뭐든 더 들어있어서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시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30%가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유당분해 효소가 유전적으로 없어가지고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나 흡수가 안 된다. 그 기대치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만약에 목적이 뼈 건강이라든지 건강이라고 하면 차라리 우유 한 달 먹는 값보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까지 들어있는 제품이 2만 원대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건강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쭉 머리에서 생각하게 하죠. 보통 20에서 40만 원, 아니면 60만 원까지예요. 과일값 포함하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끔 얘기해주고 20에서 4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우유를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아이템들 최소 비용만 해도 20, 5만 원, 10만 원 해서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3, 40만 원 정도를 이미 쓰고 있는 아이템들인데 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마트, 무슨 약국에서 내 카드 값을 매달 나갈 수 있는 고정 지출이었는데 조금 더 괜찮은 브랜드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브랜드를 바꿔 쓰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합리적으로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먹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면 관심 가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전략을 이렇게 잡았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품을 셀링하는 것보다 저 또한 괜찮은 제품을 바꿔 먹었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내가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주변도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있는 거를 가장 좋은 걸 바꿔주는 걸 컨셉을 잡아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일을 해왔냐면요. 저부터 브랜드 바꿔 썼고요 라고 하면서 자, 밑에 표로 내려갑니다. 바로 자, 저부터 바꿔 썼고요 라고 하면서 기존을 동그라미 숫자를 써요. 동그라미 하면서 저부터 바꿔 썼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명만 아까 책자 보셨잖아요. 아메이 30%, 뉴스킨 28%, 허블라이프 14.8%, 펜틀 15.2%. 여러분이 사업하지 않아도 5% 먹는 지인을 보면 소개하겠어요? 안 소개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만 눈에 띄면 아메이 먹는 사람, 허블 먹는 사람 한 달에 한 명만 바꿔주자 이거지. 그러면 몇 명이 돼요? 2명이 됐죠. 우리 두 명이서 한 달에 한 명씩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으로. 오지라고. 약간 영업활동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데 자, 내가 이 사업 안 해도 이 제품 먹거나 내가 이 사업 안 해도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마음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그걸 알려주면서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아메이 먹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샌드를 먹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한 달에 한 명만 브랜드를 바꿔준다고 약속을 하시면 2명에서 2명을 바꾸면 몇 명이 될까요? 4명이 되겠죠. 4명에서 4명을 바꾸면 몇 명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짜리 줄을 쫙 그어요. 자, 이렇게 오지랖을 3개월만 부리시면요, 본인은 공짜로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큰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공짜에 관심이 있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창한 것보다는 소소한 걸 하면서 혜택 볼 수 있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림부터 보여줘요. 공짜 먹는데요. 사실 이걸 공짜로 먹는 것도 좋지만 웬만한 오피스텔 월세 정도 받으시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그 오지랖을 멈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3개월만 더 이어가시면 시뮬레이션상 월급도 됩니다. 라고 해서 월 300 정도 모델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자, 그 오지랖을 연속해서 계속 10달까지 이어가시면요, 월 4,600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서 점진적으로 크게 비전을 보여주죠. 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런데요, 솔직히 이게 100%다 돌아가면 좋을 텐데 100% 다 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허황된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시 리뷰합니다. 이 100%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100% 다 안 돌아가도요, 밑에 보세요. 이게 50%만 돌아가도 월 2,300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저는 소개하고 사장님이 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게 3분의 1만 돼도 월 1,480이고요. 10분의 1만 돼도 월 460이 10달째 이루어지고요. 20분의 1, 단 5%만 돼도 10달째 월 230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면 안 할 이유 있을까요? 라기예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다 된다는 전제도 보여줬지만 안 된다는 전제도 보여주고, 자, 5%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를 생각하지 하는데 5%를 제까지 내려가서 설명했죠. 가만히 있으면 230 안 생겨요. 근데 5%의 희망을 가지고도 내가 5%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가지고 딱 설명하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고, 그리고 전 정확하게 10달째 두 번째 30%인 1,380만이 됐습니다라고 딱 얘기해줘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현실성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여기까지만 설명해줘도 돼요. 복잡하게 뒤에 동그라미 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원BC, 3BC 정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 됐죠? 자, 이제 제가 여기 상태 보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넘어갈 때, 자, 이게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 아까 제가 회원 직접 판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은 회원제 유통을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 써요. 회원제 유통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자, 근데 회원제 유통이라는 얘기는요, 회원들만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얘기겠죠? 자, 회원가입 하라고 하면 잘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잘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해결하면서 가려고 하는 이 목적이 천천히 가더라도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잘 안 하죠. 귀찮죠. 근데 혜택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라고 하면서 혜택을 예를 들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제가 오늘 10만원짜리 전달해드렸는데요. 자, 저한테 그냥 이렇게 사시면 10만원에 사시는 건데, 회원 가입하시면 그냥 일반 회원, 우리 쿠팡 팀원 같은 회원 있잖아요. 단순 회원 가입하시면 오늘 구입한 금액의 10%인 만원을 적립해서 다음에 쓸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회원 가입하실래요? 그냥 사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회원 가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유사가에서는 회원제 유통인데 이 회원을 가입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서 혜택이라고 적고, 첫 번째, 첫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 유치하기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패턴은 뭐냐면요, 회원으로서 혜택도 받지만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사업 가입 권유가 쉽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회원 가입을 했다는 거는요, 아이디 비밀번호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뽑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추천인 아이디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제공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이죠? 심플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할 때 내가 제공하는 추천인 아이디를 통해서 유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한테 커미션 주는 제도라는 걸 이해시켜야 돼요. 추천인데도 판매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물어봐요. 자, 그래서 저를 추천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셨는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나왔죠? 다음 달 똑같은 거 사드실 거예요. 굳이 저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행위는 한 번 일어났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연속적인 수입이 이래서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쉽지만 편하지만 한 번 생겼는데 계속 발생되는 거. 강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저한테 10년 전의 고객들은 저한테 전화하지 않고 알아서 사드시는 게 저한테 매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아이 비밀번호가 나오셔서 이제 알아서 사드실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사 먹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줘요, 저는. 알아서 사드실 건데, 요즘에 그게 막 불편하다는 얘기하니, 요즘에 개인정보 주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라고 하면서, 아니,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있고, 인터넷 쇼핑 다 할 수 있고, 그냥 페이로 다 결제할 수 있는데, 굳이 남한테 뭐 사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핸드폰에 어플 명가는 다 해드리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장본 장소 구입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게 혜택이고 권리인 것처럼 설명하지, 제가 귀찮아서 안 해주는 느낌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봐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드시게 될 텐데요. 이분이 이제 알아서 드실 때 자주 먹었으면 좋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분이 근데 언제 사 먹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전화해서 설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해서 계속 드실 생각이 있는지 괜찮을지를 피드백하면서 계속 드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괜찮아. 계속 드실까요? 이 정도 내 건강에 좀 투자해보려고 라고 이렇게 반응하실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드시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한 달에 한 통 먹어야 되는데 잘 안 챙겨 먹어서 2달에 한 통 정도 먹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제가 이 예시를 드는 것도 퍼펙트하게 빡빡빡 돌아가는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달에 한 정도 먹는 것 같아 라는 예시를 딱 들어주고, 그러면요 어차피 2달 만에 2달에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먹게 될 텐데 떨어질 때마다 구입해서 드시지 말고 2달에 한 통씩 여유 잡고, 원래 한 달에 한 통 먹어야 되는데 2달에 한 통씩 여유 잡고 2달에 한 통씩을 쿠팡 정기 배송 받듯이 집으로 배송 받으면 10만 원짜리 매번 9만 원에 드실 수 있는데요 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지금 제가 계속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유산화에서는요 정기 구매, 예약 구매 제도를 통해서 10%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회원들한테 고정 매출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예약 걸려있는 매출이 85%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권리 수입, 이게 저한테는 월세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지금 패턴을 보상 풀지 않아도 지금 일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설명했어요? 회원은 가입할 수밖에 없고, 내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회원들의 혜택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는 거고, 이 본인이 알아서 사 먹을 거고, 플랫폼이니까 거기다가 싸게 먹기 위해서 본인이 정기 구매, 나 때문에 아니라 본인이 싸게 먹기 위해서 정기 구매까지 걸어서 알아서 먹기까지 됐어요. 이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보상물의 동그라미 안, 요 두 가지만 설명해도 비전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혜택 때문에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번 해주고, 이 혜택은 회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회원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PC와 BC를 설명합니다. PC는 제품만 싸게 먹는 거 가격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제가 설명해주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수입 활동도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 거 설명해드릴게요 얘기하면서 캐시백 회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똑같은 가격적인 혜택은 다 받지만 밑에 회원은 뭐가 다르냐? 돈을 받고 상속도 가능하고 권리가 되고 재산권이 되는 거라고 설명해주고, 밑에 회원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면접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라고 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매뉴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뉴얼북 스타터킷을 구입하는 걸 필수로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만 원을 구입을 하고 나면 나는 PC 회원, 소비자 회원이 아니라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 요거 구입했다고 바로 라이센스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의사 표현만 한 거고, 언제 라이센스가 나오냐? 이 일은 내 경험을 정보로 공유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소한 나도 쓰지도 않는 이 제품 쓰라고 할 수 없으니 유사한 제품을 최소치의 경험치가 있는 사람한테 마케팅 권한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요구하냐면 기간 상관없이 금액으로 한 50만 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라이센스 코드를 하나를 내어주고, 자 2만 원을 내고 난 다음에 샴푸를 10년 써도 50만 원 쓸까요 안 쓸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설명한 이유는 2만 원 없어 사업 못하진 않겠죠. 2만 원을 내고 난 다음에 내 소비 누적을 통해서, 내가 이 마트에서 누적 소비를 통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확장성이 되게 크다라고 얘기해줘요. 쉽게 확장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해줘요.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라이센스를 가지면 이걸 통해서 유통 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소입을 받아갈 수 있는데, 자,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도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사업도 규모가 있는데 커피숍도 5평짜리 커피숍을 할 수도 있을 거고 15평짜리 커피숍을 할 수도 있겠죠. 테이블 수가 많으면 회전율이 좋으니까 수입은 더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좀 더 규모 있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규모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5평짜리 커피숍을 하는데 50만 원 들었다고 하면 15평짜리 커피숍을 하는 데 있어서 150이 들어야 정상인데 2+1으로 100만 원 정도의 경험치가 있는 분들한테는 수입이 같은 매출 대비해서 3배가 가능한 수입 모델이 제공이 가능하다. 단 혜택이 많다 보니까 기간 제한이 있는데 6주 안에 누적 소비로 100만 원을 가졌을 때 그런 혜택이나 보너스 가기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해봤더니 이 무조건 같은 노력 대비 3배 수입 받아가는 게 좋은데 이걸 처음부터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 저 또한 이거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뚱뚱해서 기회가 좋아서 다이어트 2달치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던 거였다. 운이 좋게도.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얘가 제일 좋은데 소비자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요 라고 하면서 앞에 넘겨요. 넘겨서 평균 소비가 여기 얼마였죠? 30, 40 됐었죠. 제가 소비자들한테는요 해보니까 소비자들도 기회가 되게끔 챙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컨셉을 잡냐면요 한 달에 평균 먹는 게 3, 40인데 그걸 띄엄띄엄 먹으면 3개월 만에 100만 원을 먹겠지만 만약에 소비자한테 3개월치를 몸이 바뀌고 건강이 좋아지고 곰이 사람들한테도 100일 먹었던 것처럼 어느 기간이 먹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한 번에 구입해서 드시게 되면 혜택이 있다라고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첫 구매로 구매할 경우에는 얼마가 적립되죠? 10만 원. 그쵸? 거기다가 자 1.포인트 450포인트 이상 사면 약 27,000원, 약 3만 원 정도가 페이백이 또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띄엄띄엄 샀으면 100만 원 다 썼을 돈을 10만 원과 3만 원, 13만 원 정도를 혜택을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87만 원을 사는 효과가 있죠. 추가로 13%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내가 챙겨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쓰림씨로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카드는 6개월, 8개월 무이자 할부가 다 되니까 가장 저렴하게 제품도 구입하시면서 나중에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좋은 혜택을 제가 챙겨주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쓰림씨 안내를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동차죠? 네. 잘하네. 자, 자, 넘어가면요. 자, 두 수입을 받는 방식은요. 주 단위로 정산해서 주급으로 받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자동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 전산 계산해서 여러분의 선택하신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전 세계 24개국이 동시점에 수입이 지급된다는 건 회사가 자금 회전이 좋다고 다시 한번 재정적인 것까지도 강조해 줍니다. 자, 일하는 방식은요. 내가 쓰고 좋으면 내가 A를 소개하고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하고 저는 항상 설명할 때 내가 다 소개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개가 연결된다는 거.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소개로 연결된다는 걸 항상 강조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표현 써요. 그래서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 나로부터 출발된 정보를 통해서 유통이 확장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접했다는 거에 내가 기여했다고 보고 그 사람이 쓰는 포인트에 대해서 상위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다 점수가 공유된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하부에 있는 사람이 쓴 200포인트가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여도를 인정해서 다 200포인트씩 중복 매출을 인정해준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는 만약에 밑에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포인트가 나한테 공유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도와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일으키는 매출이나 실적이 나의 수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한 전문가들이 그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하고 후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마케팅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가 마케팅 확장을 위해서 이런 누적하거나 중복하는 것들을 활용됐다고 얘기해주고 그런데 물건 하나 팔렸는데 다 쌓아주게 되면 소비 매출 대비해서 나가는 게 많아지면 회사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특정 양은 정해놓고 리미트를 정해놓고 중복으로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최소화했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가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또 하나 그 상한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등록을 하나도 안 시켜도 5,000점 얘기하면서 한 명이서 판매를 해서 5,000점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요. 마케터 5명이 5,000점을 만들 수도 있고 소비자 50명도 5,000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내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안에서 내 능력껏, 내 방식껏 마음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해줍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밑에 거 설명할 때는요. 항상 선입견을 먼저 오픈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다단계나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다단계 피라미드 내 입으로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형식이나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에 있는 걸 설명하면서 이 보상 모델이 A사 암의 보상 플랜인데요. 오늘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매출을 20만 원을 판매하셨어요. 그러면 고객님한테는 몇 프로의 수당이 가냐면 3%, 6천 원 수당 받으실 건데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2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 치면요. 21%인 42,000원, 7배를 받아요. 똑같은 판매량을 만들어냈는데 본인은 6천 원 받으셨는데 제가 42,000원 받았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상 체계가 직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는 플랜.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대하거나 또 윗사람만 돈 벌어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하나 매출적으로도 차등해주는 게 있어서 말 그대로 직급을 가려고 사재기하거나 매출적인 것 때문에 사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또 들어줘요. 자, 20만 원이면 3% 구간에 받는데 60만 원이면 6% 구간에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54만 원치 하셨어요. 6만 원만 더 사면 더블 받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 노력에 대해서 2배의 성과로 인정받아요. 6만 원만 더 사면, 6만 원을 채우면. 대부분의 사람은 채워요. 왜냐하면 54만 원이라고 내 과거의 노력이 3%로 받는 애, 6%로 받는 애가 정해지기 때문에 6만 원을 채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만 원을 채우고요. 얼마 더 버는 거냐면 2배의 6천 원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까지는 물건만 쌓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돈 번 것보단 돈 쓴 게 많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직급 가려고 사재기하고 매출 맞추려고 사재기하고 마감하려고 사재기하다 보니까 피해 보거나 돈 번 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월되지 않는 제도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그 기존에 있는 모델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인지를 시켜줘요. 유산화는요. 그런데 오늘 가입하든 내일 가입하든 10년 뒤에 가입하든 동일한 비율로 직급 상관없이 20%를 받아요. 그러면서 전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유산화 전 세계 30년 된 회사고요. 한국이 20년 됐고요. 저는 10년, 11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수입 랭킹으로 2위고요. 전 세계에서 탑10 들어가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 단순 설명만 가지고 어떤 걸 느끼냐면 사람들이 뭘 느끼세요? 라고 하면 가입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기간이 중요해요? 아니죠. 배수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24국의 전 회원을 합쳐갖고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기간 상관없이 20년의 시간을 내가 앞당길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한 느낌이 와닿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처음에 50만 원에 대한 경험치, 100만 원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라이센스를 획득하셨다고 하면 내가 쓴 경험을 주변에 전달을 하시는데 전달하는 방법은 나로부터 출발된 2개의 유통 라인, 2개의 소비팀을 만드는 게 규칙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줘요. 왜 2개 라인 이렇게 얘기하지? 막 물어보잖아요. 그냥 규칙인 거예요. 수익에 대한 대모델에서 2개의 유통 라인을 만들 것, 2개의 유통 라인을 만들었을 때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유통 라인에 대해서 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몇 명이든 상관없이 내 유통라인 전체의 왼쪽과 오른쪽의 라인에 있는 모든 매출을 포인트로 합산해서 올려준다라고 얘기해요. 이 포인트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 전 세계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품당 포인트로 환산해 놨다가 각 나라별로 이 모든 포인트를 합산해서 받는 거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다시 원화로 환산해 준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요. 왜냐면 왜 돈이 아니라 포인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페소를 카운팅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설명해줘서 그것도 이해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포인트 합산된 걸 가지고 이제 돈을 줄 건데요. 적립은 다 모아서 적립을 해놨는데 이 적립한 걸 어떻게 환산해 주느냐 룰이 있겠죠. 커피숍도 10잔에 쿠폰을 찍어주는데 5잔에 줄 건지 10잔에 줄 건지 규칙이 있는 거죠. 이들만의 규칙이 있는데 이 포인트가 좌우의 유통 라인의 점수가 저는 1대1로 같아야 돈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근데 같아요 틀려요? 라고 그랬다 다시 또 질문해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쓰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유통 라인에 같을 수는 없지만 이 같은 게 규칙이라고 규칙을 따라가 볼게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같지 않다는 거는 어느 쪽이 크거나 작다고 볼 수 있겠네요 라고 설명하면서 대소에 대한 걸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큰 쪽에 같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 1500대 1000이거든요. 1500에 맞추려고 하면 지금 얼마가 모자라죠?
500 사야 되나요? 사재기 하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사재기를 안 하는 모델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데 500포인트를 자 굳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잘 보세요. 욕심 버리고 1000대 1000은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하면서 작은 쪽 포인트에 맞추고 500이 남는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사재기를 안 하고 내가 그때그때 내 페이스와 내 호흡에 맞춰서 받아가면 된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 500포인트는요 받을 때까지 넘겨줍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사람이 다른 모델이라고 느낌이 들죠. 2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설명 한 번 더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은 원래 각각 10%씩 계산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설명해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이걸 안 찍고 넘어가면 이 20%의 구간에서 한쪽 점수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각각 10%씩 계산하는 게 맞는 건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실적인 20% 계산하는 게 룰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1000포인트 20% 계산하면 1000원에 20% 얼마예요 하면 200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00원 아니고요. 미국 회사다 보니까 산술되고 난 기준은 달러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달러를 각 원화로 환산할 때 우리는 환율도 왔다 갔다 하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고정환율 1150원을 계산해서 저희가 받는 주급이 이번 주에 23만 원이 된 겁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리고 다시 집어요. 이해하셨을까요? 라고 해서 정확히 이게 이해가 돼야 스립시가 넘어가요. 자, 이해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충 이해했다면 좋아요. 응용 버전 넘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응용 버전에 대한 스립시를 넘어가요. 자, 제가 이게 왜 좋다고 했냐면요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 코드가 라이센스가 3개를 갖고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규칙이 내가 가게가 있으면 2개의 유통 라인을 가져가는 게 규칙인데 내가 체인점을 부여받는 게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이렇게 함께 출발하고 이 연결 통해서 2라인씩 해서 총 4라인의 라인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이해가세요? 처음 세팅이 그냥 3개인 거예요. 그리고 내 라인에 2개의 라인이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점과 체인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색깔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은 매출, 똑같은 인원 확보에 대한 효율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A, B, C, D, 1500, 500, 500 같은 표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요. 그거를 나눠 달렸을 때 우리는 규칙이 내 가게의 2개 라인을 중심으로 소실적 20%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찝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호점에서 좌우 포인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 본인이 직접 하게 해요. 이제부터. 이해했다고 하면 설명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자, 2호점에 1000포인트, 500포인트 기준으로 좌우가 있으면 돈을 준다고 그랬죠. 어디 맞춰 준다고 했죠? 소실적에. 그럼 몇 포인트죠? 500포인트.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자꾸 이해를 시켜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500포인트 기준으로 좌우 배정받고 남으면요. 여기에도 500포인트 기준으로 20% 10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환율을 곱하면요. 11만 5천원이 생길 때 이게 띵동하고 이번 코드에 뜹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나눠 설명하는 게 아니라 2호점에 카운팅 계산할 때 2호점 가게에 돈이 뜬 것처럼 설명해요. 돈 통장에 돈 뜬 것처럼 11만 5천원. 그리고 여기도 500점 2월 됩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3호점에 좌우 포인트 맞춰서 또 똑같은 표준이니까 또 돈 뜰까요 안 뜰까요? 그래서 또 똑같이 띵동하고 11만 5천 돈 뜬 걸 아예 눈에 보여줘요. 11만 5천원 이렇게. 자, 이미 발생하고 돈 다 받았는데 자 보너스 가게 하나가 더 생겨서 위에서는요 딱 볼 때 좌우가 전체가 되기 때문에 보너스 가게로서 중복해서 오는 매출 때문에 1000포인트가 이 라인을 타고 위에 한 번 더 올라와 있고요. 500이 라인 타고 한 번 더 올라와서 1500과 500 오면 하면 1000점이 올라와서 보너스 가게로 얼마 받느냐? 1000포인트 맞춰 23만원 받아서 지금 소득이 딱 2배 이상 받아가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설명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리미트도 있다고 설명해드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가게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되면 돈을 받아가는 게 제한이 되고 그 리미트가 있다는 거는 수입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수입이 얼마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월 한 700까지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해줘요. 700이 작아요? 커요? 라고 물어봐요. 크죠? 근데 700만 원 받는 사람이 됐어요. 됐는데 회사 돈을 더 안 줘요.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오늘 가입한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이미 700만 원 벌고 있는 프로가 일을 잘할까요? 프로. 놀리면 아까워 안 할까요? 아깝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신에 돈을 더 줄 수는 없죠.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리미티드가 있을 때 돈을 더 줄 수는 없지만 자, 이 사람한테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가게 많으면 좋은 거 배웠죠?
너 잘하더라. 규칙은 있어서 돈을 더 줄 수는 없지만 가게 많으면 좋은 거 알지? 네가 하나의 가게를 완성시켰을 때 리미트에 도달하면 돈을 더 줄 수는 없지만 기회를 더 줄게. 하나의 가격 시작했다고 하면 2호점, 3호점을 줄 거고 3개 가격을 시작했다고 하면 하나가 꽉 차는 시점이 됐을 때 몇 호점을 준다? 4호점, 5호점을 준다. 그래서 추가 비스 이렇게 풀어요. 저는. 라이센스 확장으로 풀어요. 그래서 기회를 더 주는 것처럼 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뚱뚱해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1호점에 그리고 설명할 때 7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아까 700만 원 강조를 할 때 700만 원에 대한 예시를 엄청나게 크게 설명을 하죠. 자, 월 700을 벌려고 하면요. 현 시세로 14억에서 25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월세 700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줘. 700도 엄청나게 큰 건데 그 700을 받는 사람이 됐을 때 이미 다 할 줄 알잖아요. 더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니까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좋으니까 이 회사는 기회를 더 주는 회사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라이센스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제 추가 비스 설명을 할 건데 추가 비스 설명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은요. 자 제가 설명할 때 이 가게를 갖고 설명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사장님을 가입을 시킨다고 하면 사장님은 점수가 큰 쪽에 가입을 시킬까요? 작은 쪽에 가입을 시킬까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요. 큰 쪽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 설명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이해 안 된 거예요. 아는 척한 거지. 그래서 그럼 다시 여기서 아니요. 여기는 소실적이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거 작은 쪽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알겠네요. 하면서 제가 작은 쪽에 설명을 제가 그래서 이쪽이 작아서 여기 A4시 성함이 뭐죠? 라고 하면서 성함 여기다 적어요. 자, 설명을 적은 다음에 자 작은 쪽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제 소득 확정을 위해서.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리미티드 5천에 도달해서 상한선이 돼서 저한테 추가 라이센스를 더 줘서 4, 5점, 5점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 이 4, 5점을 무조건 옆으로 못 달고요. 무조건 내 유통 라인 안에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소득을 늘려가려고 하면 이 4, 5점을 또 어디다 달까요? 큰 쪽에 달까요? 작은 쪽에 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작은 쪽에 달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장님이 여전히 작아요. 그래서 왜냐면 만약 이제 가입해서 아직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작은 상태에서 저는 저의 소득 확장을 위해서 작은 쪽에 배정을 해서 유통라인을 만들어서 풀어 내려갑니다. 공교롭게도 그냥 500% 넣어서 제가 여기 11억 5천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소득 확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 활동이 1000포인트라는 게 이 라인에 공유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사장님의 포인트에도 1000점이 쌓여있다는 걸 알려드려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자, 그 1000포인트가 사장님한테만 공유가 됐던 게 아니라 내 가게에도 공유가 됐고요. 그리고 내 가게에 또 공유가 되는데 이미 정해진 양동이 리미트가 있는 데서 넘쳐서 더 이상 쌓이지 않겠지만 내 가게를 받쳐가는 용도로 또 활용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추가 BC의 모델링이 파트너도 받쳐가지만 내 가게도 받쳐가고 이런 식으로 소액 활동 되는 걸 다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어제까지는 스폰서였는데 오늘 내 밑에 내려서 파트너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나온 5호점은 옆으로 달 수 있겠죠라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나의 소득 등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달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불로소득이 없다는 것도 설명해줘요. 사장님을 제가 여기다 달아드렸고 제가 밑에 내려갔지만 사장님은 돈을 못 받습니다. 왜? 사장님이 한 게 없으니까요 하면서 이 사람 불로소득이 없고요. 반드시 한쪽 라인은 사장님이 힘을 푸셔야 되지 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유산은 불로소득은 없고요. 기회가 무한정인 거예요. 소득 제한, 직급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추가 비에 대한 확장을 시뮬레이션을 풀 때 잘 보세요. 제가 푸는 순서는 늘 추가 비 2개를 가지고 하나가 더 완성되게 풀어요. 그래서 4, 5점은 여기다 달았다고 하면 5점 여기다 달아서 풉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5천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2,500, 2,500을 올려줘서 5천이 된 건데 제가 새롭게 확장한 라인을 통해서 2,500, 2,500을 올려줬다고 하면 여기서 또 차겠네요 라고 하면서 채운 상태의 6, 7호점을 또 나오겠네요 하면서 6, 7호점 달고요. 또 나오겠네요 하면서 계속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풀 때 추가 비를 덮어놓고 다는 게 아니라 자꾸 연속해서 계속 라이센스가 나오는 그림을 구현시켜 줄 것. 또 하나 여기를 풀면서 추가 BC의 모델이 수익 확장에 대한 모델, 불로소득 없는 모델,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업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모델로 보여줄 것. 다단계 어떤 조직에서도 관리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받쳐주는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피라미드에 대한 느낌을 더 없애주는 걸 강조하시는 거고 수익 모델 설명하실 때도 자 처음에 그냥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버는 모델로 얼마까지 벌어요? 월 2,400.
그냥 제가 월 1억 이상 번다는 얘기는요? 라고 하면서 나머지 8천만 원은 어디서 버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어디서 버는 거예요? 밑에서. 돈 많이 번다고 사람들이 파트너가 재수없어 할까요? 고마워할까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 가만히 앉아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내가 팀원들과 함께 뛰고 내 능력을 높여서 내가 내 능력을 만들어가는 걸로 벌어가는 수입이기 때문에 하면서 수입이 들어가서 명예도 따라온다는 얘기도 반드시 해줍니다. 이해가죠? 내 소득은 내가 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게의 숫자도 얘기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상 플랜을 풀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비전으로 삼아요. 저 이 사업 시작했던 이유는 얘 때문에 한 거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좋았던 겁니다라고 이렇게 좁아주고 두 번째 제가 이 회사가 원래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걸 풉니다. 매칭 보너스는 저는 매칭 보너스 풀 때 가장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일을요. 사람 끌어들이거나 사람 장사하거나 사람을 가입시켜 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람 끌어들이고 사람을 가입시켜 돈 되는 건지 사람을 키워야 돈 되는지 잘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선입견을 먼저 풀고 그걸 깰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풉니다. 늘. 그래서 자 일단 이 회사에서는요. 사업을 가입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프로모션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그럼 매칭 보너스 PPPS를 프로모션이라고 설명을 해요. 가입을 하고 초기에 신입들한테 주는 프로모션.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자마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요. 가입을 하자마자 내가 제안하는 회사에서 제안하는 조건을 네가 달성하면 평생 혜택을 받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가입하고 8주라는 기간 안에 프로모션을 주는데 어떤 프로모션이냐 8주 안에 집중해서 사람을 마케팅을 전달을 무조건 4명 이상 하고 이건 마케터를 키우는 일이니까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원의 조건을 걸고요 4명의 조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8주 안에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 효과를 써볼 수 있게끔 2달 동안에 매출 소비가 100만원, 아니 400만원 정도가 일어나면 내가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빠르게 마케터가 되고 집중하고 혜택도 챙겨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모션을 걸어주는데 그렇게 2달 안에 내가 그런 조건을 달성하면 나한테는 엄청난 보너스 자격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너는 신입만 가져갈 수 있는 프로모션. 평생 한 번 있는 프로모션 이런 느낌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때는 이 자격만 생긴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격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게 자격증만 생겼을 때 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찝어줘야 돼요. 자격만 갖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가입한 사람을 어떻게 했을 때? 성장시켰을 때. 이해가시죠? 그래서 효과에 대한 보너스에 대한 효과도 내가 사람을 등록하는 데 효과가 보는 게 아니라 뭐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자 내가 등록시킨 사람 안박 최권을 통해서 내가 자격을 획득을 했지만 이 자격의 효력은 안박 최권을 돈 벌게 했을 때 자격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4명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2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후원하고 미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입시킨 분들도 돈을 벌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내 자격이 4명이었을 때 4명이 될 수 있는 걸로 교육 훈련해서 자격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의 15% 받고요. 난 4명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 2명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 받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2명을 할 수도 있죠. 그 기간 안에서 그래도 내가 더 훌륭한 파트너를 키우면 4명 하게 되면 10% 받고요. 2명 하게 되면 5% 받고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이런 프로모션을 달성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가입만 시켜놓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육성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4명이 되게끔 2명이 되게끔 도우면 5%에서 25% 받을 수 있는 결론적으로 이 자격은 만약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더 좋은 모델이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받아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가입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육하고 후원하고 육성해서 그 돈 벌게끔 하면 누가 더 많은 사람 성공시키기에 따라서 2.5%에서 15%까지 평생 런닝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델도 하나 설명해줘요. 원비씨로 가입을 했는데 사람을 아무도 소개를 안 했다가 1년 뒤에 한 명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간절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있는 인맥을 다 소개해서 그 사람 4명 자격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됐어. 나는 사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에 누군가한테 기회를 알려줄 마음에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버는 거에 5%인 150만 원을 보너스로 연금처럼 받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일이 많은 사람을 소개해야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돕고 기여하고 사람을 키우는 걸 돈 될 수 있다는 모델도 설명을 해주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게 뭐냐면요 라고 하면서 자 오늘 회원가입 하셔도요 회원가입했는지도 몰라요. 왜?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입을 하니까. 근데 이 일은 마케터를 키워야 되는 일인데 회사에서 누가 가입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마케터를 키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제도가 생긴 거냐면 누가 가장 잘 알려줄지 봤더니 소개한 사람이 제일 잘 알려주게 생긴 거예요. 소개한 사람 보고 가서 좀 알려주라고 했더니 귀찮대. 그럼 마케터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지죠. 그래서 소개한 사람한테 네가 가서 알려줘서 그 사람 돈 벌게끔 하거나 네가 마케터를 키우거나 기여하게 되면 그 사람 받는 거에 평생 런닝 기런티로 15%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키우겠어요 안 키우겠어요? 이 회사가 진짜 머리 잘 쓴 게 내가 소개한 사람을 키우고 소개한 사람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조직 빌딩이 단단하게 되고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연속성 있게 수익 확장도 가능하고 가장 좋은 복지 모델이 굉장히 깊게 더 내려갈 수 있다. 심지어는 내가 10년 걸려서 얻은 노하우도 파트너가 너도 한번 10년 걸려봐라가 아니라 5년 만에 성공해서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설사 내가 1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트너가 1000만 원 받는다고 배가 아프지? 않죠. 150만 원 보너스 받는데 더 잘돼서 나보다 더 먼저 너 다이아몬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승승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의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 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보상 플랜을 풀 때 이걸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성격을 다 설명할 수 있죠. 자, 이게 지금 설명한 것들이 어떤 특정 직급에 가해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 리더가 면 받는 보너스 다 주고요. 1년에 3번 이상씩 여행 프로모션이 걸려서 수당과 별도로 성과에 따라서 여행도 보내준 다음에 여행 프로모션을 설명하는 편.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다 설명된 거예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조건은요. 첫 번째, 내가 경험하는 거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라이센스 획득하는 거. 가게 하나든 세 개든 획득하는 거고 나도 먹고 쓰지도 않으면 남한테 소개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좋은 제품을 매니아처럼 직접 쓰는 거. 한 달에 20에서 40만 원 쓰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좋으면 내 주변 지인들한테 제품을 애용하는 걸 전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인들 제품 공유를 한 10명 정도 해보는 거고 사업 공유를 한 2명에서 4명 정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일을 시스템에서 배워가면 되는 일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사업자 모델을 2명을 소개하고 그 사업자 모델이 소비자 10명씩을 했을 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명을 소개했을 때, 4명 소개했을 때, 8명 16명 소개했을 때 모델인 건데요. 말 그대로 내가 4단계까지 내려가서 사업자 모델을 16명을 내가 소개를 했고 내가 소개하자고 함께 소개한 것도 있겠죠. 함께 소개 내려갔는데 이 레버리지로 아까 이제 둘 애들이 내려가고 그들이 각각 1인당 객단가로 그들이 소비자 10명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에 대한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매출과 이렇게 나온 소비 매출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정도가 인원이 되면 매월 얼마를 받아갈 수 있고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 있죠? 그 정도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걸로 설명 잘 안 하고요. 이미 설명을 다 아까 표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다 하지 않고요. 여기만 갖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라이센스 획득하시는 거 그거 아까 설명했던 여기다 동그라미 들어가면서 설명하고요. 1BC, 3BC 그리고 20, 40 써야 되는 거 알려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라인만 저는 항상 이걸 설명을 왜 하냐면요. 일이 더 쉬워 보여요. 보세요. 1년에 한 라인만 만들어서 2년 걸리면 평균적으로 월 700, 건물 14억에서 25억짜리 가질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죠. 자, 이번 생에 내가 14억에서 20억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확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번 생에 글렀어. 이렇게 딱 얘기해줘. 근데 유통라인 2개 만드는 거 갖고 700이잖아. 그쵸? 2년 만에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4년 만에 걸린다고 문제 되나요? 8년 만에 걸린다고 문제 돼요? 16년은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두 라인을 만들었을 때의 가치에 대한 극대치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2년이면 만들더라. 저는 얼마 만들어요? 저는 10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2년 만에 만들고 700을 가지고 이미 다 잘하신 입장에서 놀지 말고 한 라인만 더 만드세요. 3년 차에. 그럼 얼마 되냐면 연봉으로 2억, 월 1,500 받아요. 4년 차에 놀지 말고 한 라인만 더 만드세요. 그러면 2,400 연봉 3억짜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라인이 처음에 힘들고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은 더 쉬워요. 그래서 연봉 3억까지 에메랄드 그림을 그려드리고요. 이거를 4년 만에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8년 만에 연봉 3억짜리 돼도 문제되진 않겠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 뭐냐면요. 자 이렇게 좋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되면 자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요. 2년에 월 700 만드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2년에 월 700을 적어요.
내 목표가 그랬다. 왜? 격리 월급으로 700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잘 되면 700 벌 건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 얘기해줘. 왜? 다 똑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입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잘 되면 700 벌면 그건 좋은 얘기지.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망하는 거 없고 손해나는 건 없어라는 게 베베 꼬인 마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손해는 얼마인지 제가 계산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래서 자, 원비시 하나는 50이고요. 세비시 100만 원이죠. 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지출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0, 40 쓰는 비용을 2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4개월에 대한 카운팅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근데 첫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썼기 때문에 2년에 총 카운팅이 23개월이거든요. 두 번째 유지하는 거 20, 40. 그래서 20만 원을 기준으로 23개월 유지했을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20 곱하기 23을 하면 460이 돼요. 그 460과 더불어서 첫 개설비 50까지 더해봤자 510만 원이 되고요. 40만 원 23개월 더 곱하면요 920이 돼요. 첫 개설비 100만 원까지 더해도 10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510과 1020만 원을 저의 망하는 손실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손실을 계산 카운트 딱 해놨죠. 그 상태에서 질문을 다시 해요. 자, 이 500만 원 갖고 제가 뭘 했냐고 생각해봤더니요. 사업한다고 2년 동안에 사업 모델을 가져가면서 간판을 걸었나요? 월세를 냈나요? 인테리어를 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비를 냈어요? 관리비를 냈어요? 뭐 했냐면요. 20만 원 가지고요. 나하고 남편하고요. 나이 먹어서 헬스백 조합에 한 통씩 먹은 거밖에 없어요. 남준 돈 1원도 없어요. 투자라고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수익 모델인 이 전체 3BC 모델도 1020만 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1020만 원도 1000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할 수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2년 동안 이 판에 놀아본 금액인 거예요. 최대 규모를 가지고. 그 규모도 내가 인테리어를 한 것도 아니고 가맹점비를 낸 것도 아니고 남한테 어떻게 권리금을 준 것도 아니고 내 4인 가족 기준으로 나하고 남편 우선 아이들 둘이거든요. 아이들 둘에 친정엄마 시어머니 영양제 먹는 것만 해도 40만 원 넘게 먹는데 남준 돈은 1원도 없는데 나한테 이익은 기회는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하면 없죠.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도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어야 되고 손해가 없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잘 풀어요. 그리고 제가 1년 차 때 이걸 통해서 10개월 만에 벌은 총 수입이 1680만 원 벌은 거예요. 3월달부터 12월까지 부업을 하면서 1680만 원 벌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1000만 원을 2년 동안 쓸쓸하고 시작했는데 10개월 만에 1600만 원을 벌었잖아요. 앞으로 3년 공짜로 하겠네 이렇게 생각해들었어요. 큰 규모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지만 투자는 없지만 사업 기회가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천년도에 제가 1680을 벌고 2년 차에 1억을 벌었어요. 1억. 수입이 5배가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입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수입의 증가를 자랑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되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1600만 원, 1700만 원이 1억이 되려고 하면 기본 5배가 뿌는 건데 소비자가 좋지 않으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겠죠. 그 수입이 가능하려고 하면요. 먼저 내가 전달했던 사람 다 먹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얹어져야 가능한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내 모든 것들이 10년 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시간에 다 쌓여 있다는 거. 내가 오늘 받는 수입은 어제까지 했던 내 노력이고 앞으로 그 노력이 내가 계속 누적 보상 받는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요. 10년 전에 고객분 제대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필요해서 알아서 먹고 9년, 8년, 7년이 다 쌓여서 어제까지 전달한 건 어제까지 고객이 내 영업 실적으로 그걸 계속 줄 때까지 받은 내 권리 수입이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 더 얹어 활동을 하면 더 얹어가는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그리고 수입의 성격이 틀리고 자 내가 이루거나 내가 했던 노력이 쌓이는 일을 해야 되겠죠. 보상받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나 돈을 1원도 안 벌었다 전제해도 내가 챙겨 먹는 영양제 값어치가 어디 쌌다는 거 아니고요. 그 헬스팩 2봉 주면 하루에 2봉 주면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내가 커피 한 잔 값을 줄여가면서 내가 건강 챙기고 사업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건데 그 커피 한 잔 값 대신 먹는 이 헬스팩조차도 자 바나나 85개, 감자 189개, 닭 26마리, 계란 15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손해가 1도 없다는 거. 소리가 끝나요. 설명이 끝. 그러면 순서적으로 내가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이해를
이해를 뭘 시키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보상 포인트를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그걸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복제시켜요. 표현도 똑같이 하게 해요. 그냥 뺄 거 빼고 자기가. 자, 우리 현수대원님 네. 처음 들으셨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가입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입. 자, 설명 듣고 다니면 원빈 씨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리비 씨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리죠. 자, 원빈 씨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